여자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플러팅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가 정말 고급진 내용으로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많은 유튜버들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플러팅이 여자의 변화를 알아봐주는 거래. 가령 여자분이 머리를 바꾸고 왔을 때 지연님 머리를 새로 했네요. 진짜 예쁜 것 같으세요. 지연님 귀걸이가 바뀌었네요. 아름다우세요. 이렇게 말을 하면은 여자분들이 설렌대요. 어머나 이 남자가 내 변화를 알아봐주네. 정말 설렌다. 여러분 이딴 멘트에 진짜 여자분들이 설렌다면은 대한민국의 솔로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일반적인 유튜버들이 알려주지 못하는 진짜 고급지고 부담이 덜 가는 플러팅 기술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여자를 관찰을 하기보다는 납득이 되는 해석을 심어 넣으면은 훨씬 더 고급진 플러팅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자가 조금 말수가 없고 내성적인 스타일이야. 초급자분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조용하시네요? 이렇게 말을 해버리지만 중급자분들은 의미를 붙입니다. 원래 차분한 스타일이신가봐요. 이렇게요. 근데 고급자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상대로 하여금 이 말이 맞는 것 같은데? 라는 해석을 갖다 붙인다 이 말이야. 되게 조용하신 편인 것 같은데 말이 없다기보다는 말할 필요가 없는 건 굳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러한 말의 핵심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판단이 아니고 발견한 것처럼 말을 합니다. 단정이 아니고요. 여지가 있는 확신을 줍니다. 정확도보다 스토리의 설득력이 중요합니다. 이 구조 공식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가벼운 관찰, 그 다음에 해석, 열린 여지를 여자한테 제시하는 것인데요. 예시 멘트를 들어볼게요. 처음에는 조금 낯 가리는 것 같았는데 그냥 낯가림이라기보다는 사실 사람을 조금 가려서 보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상황별로 이 멘트를 어떻게 적용할지 볼까요? 조용한 사람한테 말이 없으시네요? 이렇게 말을 하기보단 말수가 적은 편이긴 한데 그냥 조용하신 게 아니고 편한 사람이나 있을 때만 확 풀리시는 것 같아요. 이러한 말로 하여금 이 사람이 뭔가 내 본질을 꿰뚫어 보네? 라는 느낌을 전달해주는 겁니다. 활발한 사람한테 되게 밝으시네요? 라는 말보다는 에너지가 되게 좋으신 편인데 그냥 밝다기보다는 사람 분위기를 잘 맞춰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티 안 나게 당신은 배려있는 사람이에요. 좋네요. 이런 고급진 플러팅을 여자한테 날려야지만 부담감이 덜하겠죠. 혹은 일을 잘하는 사람한테 일을 잘하실 것 같아요. 라고 하기보단 되게 똑부러진 스타일 같은데 완벽주의라기보다는 해야 할 것은 제대로 해보자. 그런 주의신 것 같아요. 차가워 보이는 사람한테 차가워 보이시네요? 이렇게 말하기보단 처음에는 조금 거리감이 있는 느낌인데 막상 가까워지면 되게 사람 챙길 것 같아요. 차가워 보인다는 여자의 부정적인 현상 또한 긍정적으로 우리가 재해석, 리프레이밍을 해보는 겁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고급진 플러팅을 날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상대 스스로 인정하게 만드는 질문을 던짐으로써 상대한테 캐릭터를 우리가 직접 부여를 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 가려서 보고 만나는 스타일 같아요. 맞죠? 아무나 쉽게 친해지지 않는 타입? 포인트는 상대가 여기서 맞아요 하는 순간 스스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캐릭터를 받아들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양면 해석이라는 플러팅 기술 또한 존재하는데 한 사람 안에 두 가지의 성향을 동시에 심어 넣는 겁니다. 되게 밝으신 편인데 가끔은 혼자 있는 시간 동안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이 말은 누구나 어느 정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누구한테나 해당이 되지만 이 말을 자기가 아무런 예고 없이 들었을 때 뭔가 이 사람이 깊이 있다, 사람을 제대로 볼 줄 아네? 하는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플러팅 기술이죠. 여러분 사람은 정확한 말보다는 나를 이해했다고 느끼게 하는 말에 더 크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이거 하나예요. 관찰은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것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을 관찰이라고 하지만 해석은 의미를 만들어서 상대가 이것을 믿게 만드는 겁니다. 단순히 여자의 귀걸이 차이를 우리가 알아본다고 해서 여자가 어머나 하면서 설레는 게 아니라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자한테 장난을 치면은 이게 플러팅 기술로서 작용한다 라고 하시는데 맞는 말이지만 이런 말을 못 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지나가는 8살짜리 꼬마애도 형 여자를 꼬시려면은 장난 잘 쳐봐. 장난만큼 좋은 플러팅이 없다? 이런 말을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저는 장난을 넘어서서 긴장감을 설계해보라고 조언드리고 싶어요. 초급자는 여자를 편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중급자는 내가 재밌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어줍니다. 고급자분들은 편안함과 약간의 긴장감을 동시에 만들어버립니다. 편하기만 하면은 그냥 친구가 되어버리고 긴장감만 들면은 약간 부담이 돼요. 그런데 이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있다면은 묘하게 끌리기 마련이겠죠. 구조를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은 상대의 말을 먼저 인정한 다음에 의미를 확장을 해주고 살짝 아슬아슬한 뉘앙스를 추가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여자가 저 낯가려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초급자분들은 진짜요? 안 그래 보였어요? 라고 하겠지만 고급자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낯가리는 분이 이 정도면은 조금 친해지면은 더 관계가 아슬아슬해지겠는데요? 감당 안 되겠는데요? 먼저 낯가림이 있다 라는 여자의 말을 수용합니다. 그쵸?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 앞으로 친해지면은 아슬아슬해지겠다 하는 미래 상태로 확장해버립니다. 세 번째가 아슬아슬하다, 감당 안 된다 하면서 여자의 상상력을 마음껏 자극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상황별로 이런 플러팅을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까요? 조용한 사람한테 단순히 조용하시네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별로겠죠. 조용한 편이신데 이런 분들이 친해지면은 말이 굉장히 많아지더라고요. 효과는 대화의 시점이 미래까지 뻗어가면서 여자가 먼 미래에 이 남성과 내가 어떻게 관계가 되었을까 하면서 생각을 해버립니다. 밝은 사람한테 되게 밝으시네요 이런 말보다는 지금도 충분히 밝으신데 여기서 한 템포 더 올라가면은 주변 사람들이 정신 없겠는데요. 포인트는 칭찬과 약간의 과장 그리고 긴장감을
동시에 잡는 거죠. 자, 장난 많은 여자의 장난을 받아주면서 와, 장난기가 많으시네요? 이렇게 말하기보단 와, 장난 세신데요? 이런 장난들은 제가 아니면은 받아줄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요? 내가 특별한 사람이다 라는 프레임을 은근히 생성을 해보는 겁니다. 혹은 자기 관리를 잘하시는 분에게 자기 관리를 진짜 열심히 하시네요? 아, 뭔가 이런 분들이 남자를 보는 기준이 굉장히 높던데 약간 무서워진다. 이게 여자한테 IOI를 주는 것 같으면서도 뭔가 접근하기가 무섭다. 그래서 당신이 어렵다 하는 IOD가 살짝 숨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자한테 긴장감을 만드는 세 가지 장치가 첫 번째, 미래에 대한 변화 던지기입니다. 지금 상태에서 미래의 시점을 상상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지금도 이 정도인데 더 친해지면은 장난 아니겠다. 지금도 저를 편하게 보시는데 더 친해지고 나서 선 넘는 거 아니죠? 혹은 여자의 숨겨진 면을 우리가 알아보는 것처럼 행동하는 건데 지금은 되게 겸손해 보이시는데 조금 친해지면은 장난 많이 칠 것 같아요. 차분하신데 은근히 자기 고집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에 해당 안 되는 분들이 없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어색하지만 친해지면은 장난 안 치는 분들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 고집 하나도 없는 사람도 없어요. 다 누구나 여기에 해당이 되지만 처음 들었을 때 뭐야? 어떻게 알았지? 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어요. 아니면 살짝 아슬아슬한 단어를 쓰는 건데 과하지 않게 쉽지 않겠는데요? 장난 아니겠는데요? 감당이 안 되겠는데요? 위협이 아니고 재밌는 긴장감이어야지만 여자분들이 좋게 해석을 할 겁니다. 사람은 편하면은 그 관계에 그대로 머물지만 긴장되면은 끌리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 남자가 편한데 어떤 말을 할지 몰라서 긴장되는 상태를 적당히 유지해주고 이런 말들이 정말 훌륭한 플러팅 멘트로서 작용하기도 합니다. 내 본질을 늘 이 남자가 꿰뚫어 본다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세 번째 고급 플러팅 기술이요. 단순한 질문이 아니고 상대를 규정하는 질문을 던져보세요. 가령 우리가 여자한테 정보를 얻을 때 초급자분들은 단순히 취미가 뭐예요? 라고 물어볼 테지만 우리는 프레임을 먼저 여자한테 던지고 나서 그 안에서 답을 하게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취미를 여러 개 갖는 스타일 아니실 것 같고 하나에 꽂히면 깊게 파는 스타일 같은데 맞죠? 이렇게요. 이러한 구조의 공식은 상대를 먼저 규정을 하고 여지를 주고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뭔가 하나를 깊게 파는 스타일이라는 규정을 지은 다음에 뭔가 여러 개의 취미를 깊게 파지 않을 것 같긴 한데 하면서 여지를 열어두고 그런 스타일이 맞죠 하면서 확인 질문을 던지는 거죠. 상대가 네 맞아요 하거나 아닌데요? 라고 해봤자 대화는 더 다채로워지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어요. 상황별로 멘트를 어떻게 쓸지 보면은 여자한테 직접적으로 지연님은 성격이 어떤 편이세요? 라는 말보다는 처음에는 뭔가 낯가리다가 친해지면은 장난 많이 칠 것 같아요. 맞죠? 보통 여기서 여자분들은 맞아요 하면서 대화를 이어갑니다. 혹은 연애 스타일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기보단 뭔가 연락을 자주 하는 스타일은 아니고 대신 한번 만났을 때 집중을 하실 것 같아요. 포인트는 이게 맞든 아니든 간에 이 질문으로 깊은 남녀 대화로 바로 진입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여자의 인간 관계를 물어볼 때 친구 많으세요? 이렇게 하기보단 사람이 주변에 많다기보단 정말 친한 사람이랑 깊게 알아가실 것 같아요. 혹은 여자의 감정편에 관해서 질문할 때 표현을 잘하세요? 라는 말보단 표현을 많이 하시는 타입은 아닌데 한 번 하면은 확실하게 하실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구조의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틀려도 상관이 없어요. 상대가 이를 틀렸다라고 정정하면서 자기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여러분한테 제공을 할 거거든요. 뭔가 사람이 많기보다는 정말 좋아하는 사람과 깊은 관계를 형성하실 것 같아요. 했을 때 아니요 저는 주변에 사람 많이 있어요. 왜냐면 제가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거든요. MBTI가 이런 식으로 여자가 술술 불거든요. 맞으면은 더 강력하게 먹혀서 더 좋은 거고요. 맞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하면서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을 수용하거든요. 여기서 한층 더 나아가서 이중 규정이라는 스킬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것도 좋아하지만 더 좋아하시는 것은 친한 사람한테 더 많은 시간을 쓰면서 유대감을 형성하시는 걸 더 좋아할 것 같아요. 여기에 아니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친한 사람이랑 혹은 깊은 사람이랑 깊은 유대감을 쌓지 않고 이 사람 저 사람 발발이처럼 만나는 것을 좋아합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은 대한민국에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열의 아홉의 모든 여자분들이 맞아요 저를 꿰뚫어 보셨네요 하면서 공감을 하기 마련이겠죠. 그래서 여자한테 단순히 질문하는 것은 정보를 얻지만 여자를 규정하는 질문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단순한 질문은 표면적인 답밖에 얻지 못하지만 이렇게 여자를 규정하는 질문은 마음속 깊이 있는 답을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다. 자, 오늘은 여자분들이 확 끌리는 남자의 절대적인 요소 한 가지에는 무엇이 있나 지금부터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매력의 본질은 보여지는 요소가 아니고 흔들리는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남자분들이 연애에서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 무엇이죠? 외모가 출중해야 한다, 말을 잘해야 한다, 센스가 있어야 한다, 돈이 많아야 된다. 물론 이러한 말들이 틀린 말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관계 초반 특히 끌림이 생기는 순간을 결정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인데요. 그것은 바로 정서 조절 능력입니다. 조금만 더 핵심적으로 말을 하면은 정서적인 자율성이라고 표현하죠. 이건 쉽게 말하면 이러한 구조인데요. 상대가 어떠한 반응을 보이든 간에 내 감정이 쉽게 붕괴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게 단순한 성격이 아니고 매력으로 해석되는 방식 자체라는 점이죠. 꽤나 많은 여자분들이 남자를 감정 반응 구조로서 먼저 평가하기도 합니다. 심리학에서 다루는 정서 조절 이론에 따르면은 사람은 감정을 느끼는 것보다 처리하는 방식에서 성격을 판단한다고 하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냐면은 여자는 남자의 감정 자체가 아니고 그 감정이 나 때문에
얼마나 쉽게 변하는가를 본다는 겁니다. 즉 무의식적인 질문은 항상 같습니다. 이 사람은 나한테 흔들리는가? 아니면 나랑 상관없이 유지가 되는 중심을 가지고 있는가? 이 질문이 연애 초반 모든 판단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여자한테 답장이 늦게 왔을 때 사례를 통해서 비교를 해보도록 하죠. 정서 반응성이 높은 남자분들은 여자한테 2~3시간 텀으로 답장이 왔을 때 왜 답이 없지?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하면서 추가로 메시지를 보내버리는데 이 흐름은 단순한 불안이 아닙니다. 상대 입장에서는 정서가 외부 반응에 의해서 즉시 조정이 되는 구조로 보인다 이 뜻이죠. 즉 이 사람은 나의 행동이 감정 스위치다. 이러한 인식이 생기는 순간 그 사람의 호감은 빠르게 부담으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그러면은 정서적인 자율성이 높은 남자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답장이 늦게 와도 바로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감정은 생기겠지만 즉시 행동으로 전환되지도 않고요. 본인 생활 패턴을 유지하면서 이게 여자한테는 이렇게 보여질 겁니다. 이 사람은 내 반응과 상관없이 감정이 살아있는 사람이다. 이 차이가 단순하지만 정말 강력하기도 하죠. 그러면 왜 이러한 차이가 여자한테는 매력으로 느껴질까요? 여기서 핵심 메커니즘이 나옵니다. 바로 불확실성 감소 이론이에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타인을 이해하고 예측하려는 욕구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너무 쉽게 예측이 된다 하는 것은 금방 익숙해짐 이것을 의미하고 이 사람을 전혀 예측할 수 없고 너무 불안정적이면은 회피를 하기 마련이에요. 결국 가장 강한 집중이 생기는 구간은 일부는 이해가 되지만 일부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해요. 정서적 자율성이 있는 남자는 바로 이 상태를 잘 만들어 버립니다. 두 번째 사례로서 거절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는가 보죠. 상대가 데이트 제안을 거절했을 때 감정 반응형 남자는 어떻게 행동할까요? 왜 그날 안 돼? 다음엔 되는 거지? 하면서 이유를 설명해줄 것을 여자한테 요구합니다. 그리고 관계 복구를 시도하는데 이게 여자분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석이 되어버립니다. 이 사람은 지금 우리의 관계를 감정적인 안정장치로 쓰고 있구나. 즉 관계의 중심이 상대가 아니고요. 자기 불안 해소로 이동을 해버리죠. 그러면은 정서적인 자율성이 높은 남자분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 그래? 다음에 보자 하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감정은 이미 내 내부에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굳이 입 밖으로 꺼내들지 않거든요. 이때 여자분의 머릿속에서는 작은 충격이 생기기도 하죠. 어라? 이 사람은 내가 거절을 해도 무너지지 않네? 그리고 이게 핵심인데요. 무너지지 않는 것은 차가운 성격이 아니고 자기 중심이 존재한다는 신호거든요. 세 번째 사례. 우리가 관계 초반에 형성할 때 남녀가 대화를 할 때 어떻게 행동하는가 알아보도록 하죠. 보통 감정 반응형 남자는 상대의 말에 즉각 맞춰주기도 하고 분위기를 깨지 않으려고 과하게 반응을 하기도 합니다. 웃기려고 과잉 행동을 하기도 하죠. 이 결과 좋은 사람인 걸 알겠는데 딱히 임팩트가 없어요. 정서적인 자율성이 높은 남자분들은 말은 부드럽지만 속도가 일정하고 여자한테 과하게 맞춰주지 않으면서 잠깐 흐르는 침묵을 불편하지 않습니다. 이 남자는 편한데 계속 생각난다. 이게 진짜 포인트예요. 그러면 도대체 왜 여자한테 잘해주는 남자가 매력 점수가 떨어지는 것일까요? 많은 남자분들이 망하는 지점이 계속 잘해주기만 하고 상대의 감정에 바로 반응하고 상대의 기분을 최우선순위로 생각을 하면서 겉으로 보면은 정말 좋은 남자로 보일 수 있겠죠. 하지만 구조적으로 보면은 이 남자는 예측 가능한 남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심리는 정말 단순하죠. 예측이 가능하면은 안정적이지만 금방 익숙해지기 마련이고 이는 곧 관심의 감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잘해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너무 쉽게 익히는 구조가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면 감정 표현에서의 사례를 통해서 또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하죠. 감정 반응형 남자분들은 일반적으로 여자한테 바로 질투를 표현하기도 하고 서운함을 즉시 전달하면서 내 감정의 행동을 지배해버립니다. 그러면 여자분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관계를 자기 감정 중심으로 굴리는 사람이다 이렇게밖에 해석을 안 해요. 그리고 이것은 점점 시간이 갈수록 필요한 감정으로 느껴지기 마련이고 그러면 정서적인 자율성이 높은 남자분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감정은 느끼지만 즉시 폭발하지 않습니다. 거리를 두고 처리하고 필요할 때만 감정을 표현합니다. 여자분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감정이 있지만 자기의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죠. 그래서 진짜 핵심은 안전성과 불완전성의 결합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정서적인 자율성이 매력으로 작용하는 이유는 꽤나 간단합니다. 안정적이다 하는 것은 위험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하지만 이 남자의 행동이 완전히 익히지 않는다 하는 것은 여자로 하여금 남자에 대한 궁금점을 자아내기도 하죠. 이러한 조합이 만들어내는 상태가 있습니다. 바로 인지적 점유예요. 편한데 계속 생각이 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자가 끌리는 남자의 본질을 정리하자면은 여자는 남자의 감정이 아니고 남자의 감정 처리 방식을 본다 이 말이에요. 관계 초반에는 불확실성이 집중을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불확실성은 반드시 안정성과 결합이 되어야만 합니다. 너무 남자가 불확실하기만 하면은 여자분은 그 관계를 회피하기 마련이거든. 즉 정서적인 자율성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을 합니다. 여자가 강하게 끌리는 남자는 감정이 존재하지 않는 남자가 아니고 감정이 존재하지만 무너지지 않는 남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자로 하여금 이 사람은 완전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상하게 안정적이다 하는 게 초반 관계에서 정말 강력한 매력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자분들이 끌리는 남자의 절대적인 요소 한 가지에 대해서 무엇이 있나 조금 논리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을 한 번씩 부탁을 드려볼게요.